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새해부터는 매주 목요일 3부와 4부에 걸쳐 두 분의 입담 대결이 이어집니다. 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하겠습니다.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입담의 소유자,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지낸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역시 새해 인사 해주셨고요. 새해 첫 입담 대결입니다. 다짜고짜. 이제 다짜고짜로 두 분께 오늘 여쭤볼 내용은 네. 경기도 분도론입니다. 경기도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분도론 낯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기도를 남북으로 완전히 갈라야 된다. 서울시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경기도 빼놓고는 남북도잖아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런데 경기도는 1,300만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경기도냐? 경기남도도 있고 북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 그 주장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네, 30년이 넘었더라고요. 네네. 자, 이 주장과 관련해서 두 분 사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두 분 입장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분도론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분도론과 관련해서 먼저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분도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경기도 분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그런 입장을 갖게 된 것은 우선 경기도 인구의 규모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350만쯤 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개의 도가 그렇게 큰 인구를 갖고 있는 것이 과연 행정면에 있어서 효율적이냐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지역 불균형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남북이 행정 여건이 굉장히 다르고 산업 여건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경기도 남북이 한강과 그리고 두 개의 큰 광역단체인 서울과 인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을 한 곳에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행정의 불편함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강동근 부원장님께 강득구 죄송합니다. 예. 강득구 부원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듣고 있다 강득구입니다. 네네. 저는 원칙적으로 분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큰 틀에서 이제는 자치와 분권 시대다. 자치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 속에서 보면 이제 경기도가 남도와 북도 분도를 통해서 이 북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갖고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살려야 된다. 두 번째는 시기성입니다. 이제 저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시기가 갈맞다 이 뜻이죠. 그 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남북 분단이라는 틀 속에서 존재해왔지만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큰 틀에서 보면 남북 화해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 분도를 통해서 북부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평화, DMZ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분도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분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 분명합니다. 예, 저도 좀 전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근 교수님께서는 행정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분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북부가 지금 현재 딱 분도를 하면은 과연 자립할 수 있느냐? 충분히 자립할 기반을 마련한 후에 분도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 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도론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동안 계속 지속해 문제 제기했었던 것이 분도를 하면 경기도 북도의 재정 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증적으로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예산의 틀을 보게 되면 국세대 지방세가 8대 2의 비중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지방이 60일 집행을 하고 중앙이 40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예산의 큰 틀은 중앙정부가 거둔 예산을 부족한 지역에 상당 부분 보존하는 형태의 예산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독자적으로 물론 도세를 받아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보다 국가 혹은 외부 재원으로 인해서 보충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정적인 문제, 그렇게 재정 자립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북부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그다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부의 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국가에서 오는 돈이든 도에서 오는 돈이든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과연 조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예산의 의존도가 높은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 꼭 필요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대단히 현재로서는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정 때문에 북부가 불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깊이 한번 꼭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강득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북부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우리 김동근 전 부지사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 재정에 대해서 국가가 부족할 때는 지방정부가 부족할 때는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분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도가 되면 북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점, 예를 들면 DMZ 그리고 평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자적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도에 대한 여건도 주어졌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북부 분도를 통해서 이 북부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해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온 그 이 세상이 타협과 협상과 설득의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펀치 다짜고짜가 이렇게 훈훈하게 두 분이 같은 의견으로 계속 네. 흐르고 있는데요. 그럼 좀 앵커 입장에서는 좀 짓궂게 반대 의견을 계속 좀 여쭤볼게요. 자, 여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도 내에서 이것이 성숙되려면 사실 도민들의 뜻이 모아져야지 이 정치 리더가 이것을 뭐 30년 전부터 주장을 한들 사실 도민들 뜻이 거의 일치가 안 된다면 계속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 남부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고 경기 북부도 사실은 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도가 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냐라고는 합일된 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여론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을 형성하는 도민들께 충분한 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분도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제대로 알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분도를 하겠다라고 계속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도 그랬습니다. 도의사 후보도 많은 분들이 분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분도가 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것에 연구를 하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성하게
필요하다 말하다라고 선거 때만 얘기를 했지 그것을 실천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만약 분도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이 결정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충분하게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축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혹은 대통령 정치권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자라고 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수님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년간 선거 때마다 이 분도론이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생업에 바쁜 도민들께서 분도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깊이 먼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전체 큰 틀 속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도, 그 다음에 한강과 인천, 서울연에서 완전히 경제권도 상당 부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것을 단일 행정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큰 틀 속에서 리더가 저는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국민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 이슈 사실은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계속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4부에서 계속 이어야 되겠습니다. 3부는 여기서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강 원장님 사실 좀 전에 기회를 안 드렸는데 이 다음 4부에서는 제일 먼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3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3부 끝으로는요. FT 아일랜드의 아무리 들으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4부에 이슈펀치 다짜고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슈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를 듣고 계십니다. 네, 3부에 이어서 이슈펀치 다짜고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는 분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30년 동안 계속 선거 때만 되면 이 분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여기에서 김동근 교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고 강두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할 차례였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원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유정자들이 도지사 포함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지사들이 역대 분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분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했던 사람은 임창열 전 지사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창열 전 지사는 예를 들면 북부청사를 만들 때 분도를 대비해서 청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네. 두 번째. 네. 자, 그러면 제대로 고민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약으로 매번 내세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나름대로 좀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좀 의도적으로 좀 소극적인 게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저는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전은 대부분 다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예. 분단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냉전이라는 부분 속에서 국정을 바라봤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분단,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고 남북 화해와 공존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적으로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론화를 하면 훨씬 더 분도에 대한 입장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김 교수님이 뭔가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 지난 보수 정권 때문에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 지사가 그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우리 강덕구 본부장님께서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에 다르다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똑같습니다. 그저 레토릭입니다. 평화 특별 도라고 하는 이름만 붙였지, 네. 그것을 위한 지난 2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도 한번 보시자고요. 이재명 지사께서 선거할 때는 분도를 마치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듯이 이야기를 하더니 어젠가요? 북구청에 와서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정치인들께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임기 때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여야 될, 주도를 해야 될 정치적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같은 정치적인 리더들이 자기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김 교수님. 교수님. 김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임창열 지사는 제가 얘기한 대로 북부청사 만들었습니다. 그 설계가 분도를 대비해서 한 설계입니다. 두 번째로 파주 LCD 포함해서 100만 평 프로코, 예를 들면 우리 그 고향에 킨텍스 유치했고 그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임창열 지사 이후에 16년 동안 한나라당에서 도지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16년 동안 우리 한나라당 도지사들은 북부 분도를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나요? 해온 게. 저는 16년 동안에 한국당 후보들이 그분들 도지사 되고 공식적으로 분도 지급 안 하겠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스탠스는 분명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 과연 분도에 적극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창열 지사께서 북구청사를 만들 때 분도를 전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도는 당신의 임기 때가 아니고 한참 뒤에를 앞을 내다보면서 간다라고 하는 그 흐름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분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후속 조치 연구에 대해서는 임창열 지사도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제가 행정을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그것을 행정 주제로 연구를 하자라고 건의를 드렸을 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재명 지사께서도 지금 분도론에 대해서 전하고 뭐 달라진 거 있는가요? 예. 난 묻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말씀하시죠. 답을 하겠습니다. 네. 임창열 지사 때 청사 만들 때 분도를 대비해서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파주 그렇지만 LCD 단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하셨죠. 파주 LCD 100만 평 풀었고 킨텍스 단지 한류 단지 풀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 동안은 다 한나라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도는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성공단 포함해서 이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냉전 구조 속에서 예를 들면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좀 전에 이재명 지사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 원칙은 분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재정 여건인데 이 지금 북부 쪽에 가장 풀어야 될 부분이 중첩된 규제다. 근데 중첩된 규제는 분도와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중첩된 규제는 중앙정부 이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
라는 게 이재명 지사 입장이죠. 네, 자, 두 분 갑작스럽게 또 열기를 뿜어내셔서 제가 약간 좀 진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좀 약속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오늘은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상대방이 끝까지 말을 할 수 있고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자, 여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뭐 김 교수님 더 첨가하실 말씀 없으면 다른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방금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질문이면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민들 여론 지금 여쭤봤지만 경기도민들 여론만 다 일치하면 가능하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국민들이 또 이것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가 이것을 위해서 사실 또 선후 관계가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 경기 북도가 만약 됐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근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 다른 자치단체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수도권에 다 집중되는데 왜 규제 완화를 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또는 다른 지자체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강 원장님부터 이번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수도권 규제 완화 타 시도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론자입니다. 예. 우리가 규제 완화라는 것이 합리적 규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뭐 수정법 포함해서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부분은 수정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커버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군사보호시설 일정 부분 좀 풀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평화 시대에 맞게 그리고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 교수님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할 것인가 국민들을?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분도가 되면 수도권 규제도 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북부와 분도와 그리고 수도권 규제의 철폐가 이꼬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분도가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분도가 되면 경기도 북부의 문제를 한정해서 놓고 볼 때 현재 수도권에 가하게 되는 획일적인 규제의 문제점들이 더 두드러질 것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규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제가 분도를 통해서 불균형의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해결하는 효과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지역 발전이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남부가 중심이 돼서 경기도 북부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계획을 가지고 세웠을 때 훨씬 더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고 그리고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강봉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는 또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예를 들면 주민의 입장에서 아까 그 도민의 공감대란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북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성이라든지 정주성 이런 부분에서 분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적극적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는 북도가 분도가 됐을 때 독자적으로 자기 발전의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규제를 전부 다 풀자 이런 것보다는 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정,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 DMZ 이런 것에 맞게 북부 지역이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이것이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지막 예를 들면 이 부분은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분도와 관련된 법안이 2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득력을 가지려 그러면 뭐 양당의 합의 뭐 그 또 소수당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 더 한다면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행정적인 그 효율성이라든지 또 주민들 입장에서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큰 틀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더 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 본부장님, 규제만 아니면 분도만 하면은 그런 독자적으로 무엇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군사 그 보호 구역으로 자체 면적의 44%가 묶여 있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낙후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도만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도 뭐 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첩 규제 이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 격차 포함해서 이 남과 북이 더 예를 들면 편차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첩 규제에 대한 나름대로 좀 대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어서 자립 기반들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한 그 질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 중첩 규제에 대한 적극적 고민들 그리고 중첩 규제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경기도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들 경기도의원 전부 다 힘을 합쳐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 의원들과 경론이 벌어지면 우리가 좀 숫자적으로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도하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서 함께 대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예를 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일치된 의견 또 강론은 약간 좀 입장이 다르지만 어쨌든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이 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표 도서관입니다. 대표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일단은 수원 광교 신도시의 대표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하냐, 타당한 거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표 도서관을 하는 게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대표 도서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입장입니다. 대표 도서관의 기능은 일반 공공 도서관의 기능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대표 도서관은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타 도서관 뭐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네네. 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법에 의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는 대표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는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네, 짧게요. 네, 대표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용 주민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높여주는 것이 이용의 회전율을 보는 게 1순위 목표라면 대표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이 하지 않는 귀중한 자료, 일반인들이 쉽게 찾지는 않지만 귀중한 자료에 대한 관리의 문제라든지 혹은 일반 공공도서관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도서관의 정책이라든지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26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일단 일반 공공도서관에 더 효율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 본부장님께서는요? 그 대표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서 이 시도에서 지역 대표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지정해서 이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전까지 중앙도서관에서 우리 이 각 지역의 도서관들에 대한 정책들을 다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표 도서관은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역에 맞는 도서관 정책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자라는 취지로 우리 대표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도서관을 통해서 경기도에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약 400개 정도의 지역 도서관이 생기고요. 1000개 넘는 작은 도서관이 생깁니다. 이 도서관들에 대한 큰 틀의 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희귀도서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사서분들 포함해서 예를 들면 그 도서관 관련된 그 관계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경기도에 맞는 도서관 정책도 하고, 그리고 또 수장고 기능도 하고, 대표 도서관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 알기에는 전북 강원도 두 군데만 빼놓고 다 대표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대표 도서관을 운영 중이거나 시공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이 건도 사실은 두 분 다 일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하는 의견은 이거예요. 시의회에서도 사실은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시간이라서 도의회에서도 이거 다시 정책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가 뭐냐면, 지금의 도서관들,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도 사실은 텅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 지금 서울에 있는 중앙도서관보다 더 큰 규모로 이걸 지을 필요가 있냐, 공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부터. 예, 아마도 도의에서 반대를 한 가장 핵심은 규모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정도의 재정 규모, 경기도 정도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 정도의 경제가 집중된 이런 곳이라면 저는 경기도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저는 대표 도서관 좀 크게 지어서 필요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 대도시를 갔을 때 그 도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입니다. 우리 뉴욕이나 시애틀, 그리고 제가 버밍엄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있었습니다만, 버밍엄 같은 데를 보더라도 대표 도서관이 그 지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맞게 일반 주민들의 이용의 편익을 높여가고, 대표도서관은 대표도서관에 맞게끔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경기도면 이 정도 규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본부장님. 자, 예산이 1,300억이나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민들 중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와 예산과 위치의 부분입니다. 예. 저는 규모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 그 김동근 전 부지사께서 얘기한 대로 대표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성,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오사카나 동경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가봤습니다. 네. 대부분 다 100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랜드마크고 경기도의 문화적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길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입니까? 잘못하면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광교 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도서관 대표 도서관을 한다면 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책을 어떻게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30만 권 1차 목표라는 네,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리고 인력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표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열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경기도 뉴스와 쟁점 토론 이슈펀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이슈와 쟁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